여러분, 그냥 평범한 무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무가 단순히 국물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장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잠깐, 이 무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소화장애나 갑상선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 섭취 방법 하나로 우리 몸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들어본 적 있나요? 설마 무가 그렇게까지? 맞습니다. 무는 잘만 활용하면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무, 이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에 숨겨진 진짜 효능과 함께 제대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섭취 주의 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무를 넘어서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완벽한 비법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에 대해 깊이 알아볼까요? 무가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놀라운 효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속 노폐물을 싹. 강력한 해독작용입니다.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가공식품, 환경오염까지 우리 몸은 끊임없이 해독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때 무가 간의 해독 기능을 돕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에는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체내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 건강이 약한 분들이나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무는 자연이 준 최고의 해독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몸속염증을 줄여주는 암 예방 효과입니다.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몸속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무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은 몸에서 해로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무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위암, 대장암 위험이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는 자연이 준 최고의 암 예방 식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당뇨 예방입니다. 무가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 속에 포함된 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은 췌장의 기능을 도와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특히 식후 혈당이 자주 오르거나 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뇌 건강을 지키는 천연보호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와 치매죠. 그런데 무가 뇌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에는 칼륨, 비타민 B군, 폴리페놀 등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 치매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특히 무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가 건강에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무도 올바르게 먹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소화장애부터 갑상선 문제, 영양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방해입니다. 무는 위와 장의 소화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무 속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아제와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는 음식의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하지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거북하거나 가스가 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에 좋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입니다. 무에는 옥살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물을 과다 섭취하면 체내 칼슘과 철분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분들이나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라면 물을 먹을 때 칼슘과 철분이 풍부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섭취할 때는 칼슘이 풍부한 멸치, 우유, 해조류 등을 함께 먹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몸이 찬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한방에서 무는 찬 성질의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반대로 평소 몸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시린 분들은 물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저혈압인 분들은 생물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찬 편이라면 물을 익혀서 먹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죠. 몸이 찬 분들은 물을 따뜻한 국물 요리로 조리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갑상선 기능 방해입니다. 무에는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물을 익혀서 섭취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걱정되는 분들은 익힌 무 요리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물을 익혀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과 함께 먹으면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무는 제대로 섭취하면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작용을 피하려면 몇 가지 섭취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소화가 약한 사람은 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다. 2. 칼슘과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한다. 3. 몸이 찬 사람은 생무보다는 따뜻한 조리법을 선택한다. 4. 갑상선 건강이 걱정된다면 익혀서 섭취한다. 물을 잘 활용하면 천연 명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된 섭취 습관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 효능을 100% 살리면서 건강하게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는 혼자 먹어도 건강에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건강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조합만 잘 기억하셔도 무의 효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와 콩나물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거나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 따끈한 무와 콩나물 조합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콩나물은 기운을 푹 돋워주어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 탁월한 조합이죠. 특히 무와 콩나물을 함께 넣고 끓인 국은 술을 마신 다음날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갈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 숙취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두 번째, 무와 들깨입니다. 무는 우리 몸의 소화를 돕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들깨를 더하면 영양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들깨에는 부드러운 고소한 맛이 있어 무의 개운한 맛을 잡아주고 속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또한 무와 들깨를 함께 먹으면 위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무와 오징어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고 몸속 불필요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오징어를 더하면 단백질 보충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합이 되는데요. 오징어에는 체력을 보충하는 데 좋은 영양소가 많아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와 오징어를 함께 조리하면 국물의 감칠맛이 살아나고 소화도 잘 되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 음식 정리해볼까요? 숙취 해소와 피로 회복에는 무 콩나물, 속을 보호하고 뼈 건강을 지키려면 무 들깨, 근육 건강과 체력 보충이 필요할 때 무 오징어. 이렇게 궁합이 좋은 식재료들을 함께 활용하면 무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면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건강에도 좋은 식품이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정 음식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영양소 흡수가 방해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식단을 구성할 때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무와 우유입니다. 무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신선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2가지를 같이 섭취하면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무는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장이 예민한 분들은 복통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우유가 장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는데 이때 무까지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더욱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와 밤입니다. 무와 밤은 둘 다 건강한 식재료지만 함께 섭취하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무는 소화를 돕는 반면 밤은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이라 2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 활동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무와 밤을 함께 먹으면 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무와 매운 음식입니다. 무는 기본적으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매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속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무까지 함께 섭취하면 위가 과도하게 자극받아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매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장의 온도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무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정리해볼까요? 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 무우유. 위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조합, 무밤. 속을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합, 무매운 음식. 무는 몸에 좋은 채소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는 금방 물러지거나 수분이 빠지면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사라지고 잘못 보관하면 쉽게 무를 수 있는 채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면서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를 보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무를 구입한 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 냉장 보관입니다. 무를 짧은 기간 안에 섭취할 예정이라면 냉장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를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물러지고 수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 잎과 뿌리는 반드시 분리하세요. 무를 통째로 보관하면 잎이 뿌리의 수분을 계속 흡수하면서 무가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잎과 뿌리를 따로 잘라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냉장고 안에서 무가 직접 찬 공기에 닿으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감싼 후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면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신선함이 오래갑니다. 무를 반으로 잘랐다면 단면이 공기에 닿지 않도록 랩으로 감싸 밀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면이 마르거나 변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 가능 기간 약 2에서 3주 동안 신선함 유지. 두 번째, 냉동 보관입니다. 무를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찌개에 사용할 무는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두면 필요할 때 꺼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보관하세요. 냉동 후 해동하면 무의 조직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사용할 크기로 썰어서 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용 큼직하게 깍둑 썰기, 볶음 요리, 나물용 가늘게 채 썰기. 냉동한 무를 한꺼번에 꺼내 해동하면 다시 얼릴 수 없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끼 분량씩 나누어 지퍼백에 담아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한 무는 해동하면 조직이 무를 수 있기 때문에 국이나 찌개에 바로 넣어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 가능 기간 약 3에서 6개월 동안 신선함 유지. 세 번째, 무청 보관입니다. 무의 뿌리뿐만 아니라 무청무잎도 영양이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칼슘과 식이섬유가 많아 건강에 좋으니 버리지 말고 보관해서 활용하세요. 무청을 깨끗이 씻어 널어두면 시래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햇빛에 완전히 말린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필요할 때 물에 불려 사용할 수 있어요. 무청을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먹을 만큼 나누어 냉동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바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맛과 영양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입 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건강에 대한 수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딱 이 세 가지라는 생각이요. 첫 번째, 위와 장 건강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맵고 짠 음식을 즐기다 보니 안타깝게도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소화기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관리가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고혈압, 뇌졸중, 치매 같은 무서운 질환들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모든 게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혈관 건강은 단순히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뼈 건강입니다. 요즘 바닥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시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골다공증 때문인데요.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가는 겁니다. 뼈 건강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도 선정된 식품을 활용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이 식품이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구독해주시면 매주 건강을 위한 최고의 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